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5일 주식강 7시 35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정말 오랜만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추세를 벗어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일단 보여줬고, 조금만 더 강세를 보여줬으면 한 15% 올랐던 거 조금만 더 올라가줬으면은 좀 이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이제 이 추세를 벗어나는가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가, 이런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이랑 지지 구간인데 잡기 나름이지만 상당 부분 이 이전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 저항 구간에 영향을 받았다, 지지 구간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에는 이후에 과거의 차트 가격이 형성이 됐던 이 주가의 흐름들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급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전에는 거래량도 좀 동반이 돼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고 뚜렷하게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보다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다 받아내도 강세 양봉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다 받아내면서 조정을 받진 않고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아내면서 주가 강세를 유지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과거의 차트 흐름들이랑은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재무적인 부분들이랑 사업의 현황들을 좀 보면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근데 대신에 이번 2021년도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는 매출은 증가됐으나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매출이 증가된 것 대비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요인들이 분명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고 영업이익의 증가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에서 2020년도 EPS를 추정을 하고 있을 당시에 9만 원대, 8만 원대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 일시 100천만 8만 원대에서 EPS 849원, 1주당 순이익이에요. 1주당. 이게 영업 단기 순이익의 주식수를 나눈 값이 849원입니다. 1주당.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냐. 이걸 계산했을 때 1주당 849원을 벌고 있더라 라고 계산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94배 수준이었습니다. 8만 원 이때까지. 8만 원이 94배 PER. 성장주 치고 94배면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닌데, 풍력 관련주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프리미엄들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849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PS 여기 나오거든요. 849원인데 이제 1649원이에요. 작년에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들 따지고 봤을 때 2021년도는 1649원을 벌었더라. 근데 앞으로는 증가가 될 거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다. 자, 8만 원대 계산했을 때 1649원을 계산하면 48배입니다. 근데 지금 59,900원이잖아요. 59,900원 주가가 오늘 15%가 올라왔기 때문에 59,900원인데 1649원 하면은 36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90배, 48배, 36배, 1주당 순이익 대비해가지고 이 주가가 점점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거품이 빠지는 게 두 단계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나는 실적이 잘 나오거나, 하나는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은 재물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유럽의 전력난에
이제 기반으로 한 전력난을 기반으로 한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들인데, 이 원인들을 따지고 보면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좀 봐야겠죠. 자,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베스타스, 이런 풍력 발전 업체라는 것들이죠. 풍력 발전 업체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풍력 발전 글로벌 1위국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시장에서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거점을 확보로 시키고 있고, 베스타스 그리고 뭐 포르투갈 이런 쪽에서도 거점을 인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몸짓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수요일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럽의 판, 여기가 러시아라고 할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있죠. 뭐 돈바스 지역이랑 뭐 크림반도까지 다 포함하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라고 할게요. 이쪽은 이제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이런 쪽 있는 거고, 이런 쪽이고, 이쪽은 이제 유럽,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있고 뭐 폴란드, 독일 이렇게 있고, 뭐 일종인 유럽, 여기도 이제 다 유럽권이긴 한데 이쪽 다 유럽권이에요. 유럽권인데 러시아 가스관이 통과가 되는 게 독일, 뭐 프랑스, 뭐 여기 뭐 프랑스 쪽으로도 그렇고, 러시아 가스관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노스트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가스관을, 천연가스를 유럽에다가 경유를 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우크라이나를 뭐 간통을 시키고 있고, 독일도 제재를 동참을 한다고 끊고 있고, 러시아 가스관이 이렇게 끊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끊기면은 유럽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에너지. 에너지가 유럽이 막상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치 저축 부분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뒤면은 전력난이 옵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천연가스가 귀해질 거다.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못 쓰게 돼요, 만약에. 그럼 뭐가 올라가죠? 대체적인 부분들로서 원유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원유 가격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원자재,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도 그렇고 물가까지 폭등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차적인 부분들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여기서 우리 이 전쟁이 물론 이제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있겠지만 에너지에 대한 패권 전쟁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패권 전쟁이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랑 물가예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싼 에너지원을 찾을 거 아닙니까? 더 저렴한. 그러면 그렇다고 그게 원유가 될까요? 원유 가격도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자,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러시아가 얘는 수출을 못하고 달러로 결제를 못하고 뭐 제재를 받고 은행들도 다 막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못하잖아요. 이제 뭐 중국이랑 같이 뭐 수출은 할 수가 있겠죠. 거래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독일도 제재를 해버리면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수입을 해오기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기업들 그리고 서민들, 시민들, 물가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전력을 이제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 화력 발전이라든가, 화력 발전도 석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탄이라든가 뭐 석유라든가 원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가스도 그렇고 뭐 석탄은 뭐 탄소 중립을 해서 뭐 석탄은 사용을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되면은 탄소 중립,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태양광 그리고 수력, 풍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원전이라는 거죠. 이 대체 에너지가 있는 상황들이고, 안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에너지를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까봐, 이 짓거리를 할까봐 에너지를 무기화를 시키는 것들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은 친환경이다.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다.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천연가스랑 원유를 여기서 에너지원에서 가스도 있고 원유도 그렇고 이거를 제외시켜 보면 남는 것들이 이렇게 남는 것들이더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들이 부각이 되고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에너지원에 유럽에 전력난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풍력이랑 태양광이 그나마 좀 덜 걸립니다. 수력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수소는 인프라가 문제인 거고. 자, 그러면 태양광, 풍력 이게 지금 주가에 일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 CS 윈드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의 증가세 이런 것들도 같이 깔려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었다. 이거는 확실히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오늘 이렇게 연기금질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 차익실현 매물들을 소화를 어떤 강도 거래량들이 더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양봉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무난하게 이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CS 윈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제 어제 수요일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어제는 휴방을 했었고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브리핑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주가가 좀 이제 저렴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무적인 부분들로서 불확실성은 좀 많이 완화시킨 것들 같은데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되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언제 올라가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렇게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검증해보시고 투자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항상 당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 구독해주시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